블라인드 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소재민 대표 어떤 종목 준비했을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어떤 종목일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SG 재건 쪽으로 스멀스멀 이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예. 지금 뉴스 봤을 때는 뭐 사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아직까지 뭐 종전협의, 휴전협의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재건주 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마땅한 산업 이슈도 없고 시장 이슈도 없다 보니까 약간 돌발 이슈 성격으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갔다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에 갈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뭐 올라갈 거 없나 이슈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닌 이슈에도 종목들이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장이 기대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라는 이런 키워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 시장의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물가가 하락하는데 고용은 높잖아. 이렇게 금리 인하도 압박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대한 이슈는 연말, 연초 이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종목이 내일 뭐 금요일 날 바로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아스콘 관련해가지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쪽 관련해서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정책적으로도 웃길 수 있는 게 내년 들어서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책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하락할 때 잡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봉의 박스권 안에 가둬져 있는 종목이에요. 주봉에서 2,000원과 2,750원 사이의 박스권을 굉장히 길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자리인 2,750원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종목도 일봉상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 하단 라인이 대략적으로 2,350원 정도로 보여지는 만큼 2,350원까지 나눠서 잡아보시고요. 대신에 2,300원 이탈했을 때는 아까 말한 박스권 라인 있죠. 2,000원까지도 눌렸다가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350원 정도까지 나눠서 잡고 2,3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2,7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G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엔 손여로 팀장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블라인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기관 외인 동반 매수가 좋습니다. 수급이 좋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블라인드 오픈. 코리아 서키트. 반도체는 여전히 기판 쪽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약간 뒤에서 말씀드릴 투자 전략과 약간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뒤에 있을 투자 전략과. 오늘 수급동을 봤을 때 저는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시장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변동성보다는 조금 추세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따라가는 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쌍끌이가 경향이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그래서 오늘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주제는 HBF였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HBF인데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대주 양도세 포함되는 부분들을 매도를 한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잘 받나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 HBF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 삼성전자 밸류체인인가? 그 중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아주는가? 요 모든 부분들을 다 접촉하고 있는 게 코리아 서키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들께 오늘 내일 사서 내일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말해봐라 했을 때 저는 TLB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도 TLB 같은 경우는 내가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못해가지고 손절가를 이탈했을 때 칼같이 손절하지 못하시는 분들께는 대덕전자나 아니면 심택이나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주제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쓸 때는 삼성전자에다가 HBF용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개입사분들이 다량의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고 있는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다. 그렇게 판단해서 선생님 말씀 좀 죄송한데 HVF? HBF? HBF입니다. HBF? 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는 HBM이고
예. 네,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HBF. 아. 그래서 HBM 같은 경우 워낙 성능이 잘 나오지만 네. 비싸다 보니까 물론 그 HBM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익률이 많이 남죠. 근데 HBF가 HBM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필요성이 니즈가 좀 수요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수요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기판 종목인데 그 중에서 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스매스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코리아 오, 서킷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나 해갖고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생소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최적의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다음 시장 준비. 다음이 뭐예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올해는 글렀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돌발 이슈, 메인 이슈가 좀 산업 이슈가 확실하게 있으면 순환매로 지금 이거 가니까 이 섹터 이슈도 움직이겠다. 없고 좀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돌발 이슈가 터진 종목들 오늘만 보더라도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굉장히 좀 잘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어마어마한 호재다라고 보여지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에 갈 게 없으니까 너가 주인공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우주항공 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상승의 지속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가 지금 좋아 보인다라고 섣부르게 따라잡았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러한 위험한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다음 시장에 움직일 종목 거의 뻔하거든요. 뭐 반도체라던가 어차피 시장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뻔하니까 맞아요.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 지금 약간 비실비실 거리고 빠질 때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꼭 시장에서 이겨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시장을 차라리 준비하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좋아서 간다기보단 갈 게 없어서 선택받은 느낌의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매매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장 지수 같은 경우도 포인트 한번 잡아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좀 시장 지금 빠진다라고 해서 뭐 하락 추세로 전환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4,0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5포인트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그 부근 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반도체 그냥 아무거나 대충 집으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 재미 보려고 하지 말고 다음 시장을 준비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시장 2026년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여로 팀장은 어떤 전략 준비해왔을까요? 블라인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앞서 종목과 좀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실적 기반. 그쵸. 이익 성장, 실적 기반 제일 중요하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내년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까? 제가 만약에 주기적으로 출할 수 있으면 좀 빠른 매매를 지향을 해드리겠지만 요거 오늘 뭔가, 출했을 때 언제 제가 케어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적 기반의 종목을 좀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간접적인 어필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 예. 어떤 PC나 GDP가 나올 때 시장이 어떻게 결정되고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그럼 모른다고 했을 때는 실적 기반이 있는 종목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굉장히 안정화됐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제TV에서는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이슈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다른 데로 움직였을 때는 확실하게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어떤 뉴스를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뉴스 같은 경우는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 만족스럽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 다시 돌아가 봐야죠.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 안정화 찾았을 때는 뭐 화학주라든가 철강주 아니면 원달러 환율 다시 올랐을 때는 뭐 자동차주라든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 CDMO 아니면 전력설비, 방위산업, 조선 등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을 분할 매수했을 때는 2026년 상반기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여로 팀장의 이 간접적인 어필. 실적 기반도 일부러 네 글자로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리셨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글자로 맞춰봤습니다. 확실하게 또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